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의미. 이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긍정심리학을 통해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 행복.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한 일반적 의미는 즐거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보통 그 만족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외면적 조건의 즐거움입니다. 풍족한 삶,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외모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 조건의 즐거움이다. 내면적이라는 것은 외면적 조건, 즉 바깥과는 달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즐거움인데요. 평화로운 마음, 보람 또는 학문 추구를 통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행복은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죠. 내가 가장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을 뚱땅이들과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함께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을 때 어때? 저는 선비뚱, 저는 한 80 정도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 소우뚱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할 땐 어떤가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죠. 축구가 최고예요. 저는 선비뚱이라 축구보다는 스탠드에서 애들하고 같이 수다 떠는 게 더 좋아요. 사람마다 확실히 행복이 주관적이네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 다들 많이 행복했나 봐요. 특히 제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져요. 가족 모두가 여행을 갔을 때 지질뚱 정말 높은데요? 저는 정말 가족이 좋아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학문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 공부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가족과 함께 노는 게 좋아요. 저는 어려운 또왕이를 돕는 것이 너무 좋아요. 다들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네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384년 전에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저는 행복은 가장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워요. 뭔 말이에요? 저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각 사물들은 각자가 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제 앞에 있는 이 스프링복 보이죠? 네. 이 스프링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활동은 뭘까요? 잘 뛰는 거요? 얘네들 엄청 잘 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스프링복의 탁월성은 잘 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탁월성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말이에요. 그건 이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성을 가장 탁월하게, 이성을 가장 잘 발휘하면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실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봤지요. 즉,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이 계단에 있는 다른 것들은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군요. 그렇죠. 돈, 음식, 집 또는 사랑, 정의 이런 건 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구나. 행복의 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취 가능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야 행복이군요. 그렇죠.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한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행복은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음식을 보세요. 이 음식은 이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는 건가요? 아니죠. 음식을 먹고 배불러서 행복해진다던가 아니면 음식을 먹고 뭔가 키가 큰다던가 이런 식으로 음식은 수단이죠. 그렇죠.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자족성입니다. 그것에 다른 가치를 더 추가해도 그것의 가치가 더 증대되지 않을 정도로 충족적인 상태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음식을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음식만 있으면 완벽한 세상인가요? 아니요. 저는 예쁜 옷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행복 그 자체를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행복해 라고 한다면은 거기 음식을 더 더하든 옷을 더 더하든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행복이겠네요. 잘 이해했어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 무엇을 위해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행복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해요. 다음으로는 긍정심리학에서 바라본 행복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난 30년 동안 우울에 대해서 연구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행복지수를 계속 쭉 비교를 해보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구매력,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고 이건 주황색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늘어났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회색 그래프를 보면 쭉쭉 떨어지고 있죠.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 점점 나쁜 일로 죽는 일이 줄어들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고 있는데 행복은 어떤가요? 행복은 비례 그래프여야 될 것 같은데 일정한 수준이 되면은 올라가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셀리그만 씨는 생각했어요.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첫 맛은 맛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이제 그만 먹고 싶군 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 풍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략적으로 월급이 약 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이상으로는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행복의 양이 더 올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등했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고 엄청나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보다는 긍정적인 삶, 행복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르쳐주거나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견, 창조를 통한 자기화의 과정이죠.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쾌락적 행복입니다.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느껴지는 즐거움이죠. 맛있는 음식. 두 번째는 성취적 행복인데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성취적 행복에서 더 나아가 사회,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자기 삶에서 실현할 때 생겨나는 즐거움이죠. 남을 돕는 행복, 특히 자기가 잘하는 걸로 남을 도우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겠네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생각을 바꿔 행복해지는 10계명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파악하라. 모든 잘못을 내 탓이야 라고 단정하지 말라. 최악의 순간보다 최상의 순간을 상상하라. 쉬운 해결책을 찾아라.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라. 낙천주의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라. 좋았던 일의 목록을 만들어라. 주위 사람과 기쁨을 나눠라. 즐길 수 있는 목표를 찾아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라. 라는 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왠지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현실 감각을 잃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잘 지적했네요. 긍정심리학은 그러한 단점 또한 있습니다. 행복의 의미에 관해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행복의 일반적 의미는 즐거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탁월성, 즉 덕에 따르는 영혼, 즉 사람 몸 전체의 활동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이 중에서 완전한 행복, 즉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뚱땅이들과 함께하는 또왕도덕 행복의 의미편이었습니다. 행복해지세요.